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사트 신차 시승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파사트는 2018년도에 8세대 모델이 우리나라에 데뷔했죠. 그리고 2년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부분 변경 모델로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파사트 GT는 이제 원래는 그랜 투어러라는 명칭인데 이 GT는 사실 유럽형 모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디젤 모델, 유럽형 디젤 모델만 출시되어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좀 개선을 했고, 또 주행 면에서도 좀 바뀐 점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더 나아졌는지, 파사트의 새로운 점과 특징, 그리고 어떤 주행 감각,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폭스바겐 차량들이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피착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파사트는 전체적으로 겉모습보다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 외부의 디자인을 조금 손보는 대신 자율주행 같은 기능적인 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이전 모델과 비슷한 인상인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모양, 주간 주행 등의 위치 등을 약간 수정해 가다듬었습니다. 7세대에 비해 약 1cm 길어진 측면부의 모습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똑같고요.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의 무늬를 고쳤고, 전면부와 후면부에 방향 지시 등의 턴 시그널을 적용했습니다. 많이 바뀐 부분은 실내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2를 적용함에 따라 스티어링 휠을 신형으로 교체했고, 계기판은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이 적용됐는데,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 띄울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파사트 GT는 비즈니스 패밀리 세단을 지향하는 만큼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휠베이스의 길이는 2m78cm로 이는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약간 짧습니다. 시승한 차량은 매트릭스 LED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18인치 휠 등이 적용된 프리스티지 트림의 전륜구동 모델로 가격은 4,99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사트 GT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가평 시승회 현장이고요. 오늘 날씨 기온도 좀 낮은 편이고, 미리 내렸던 눈이 다 녹지 않은 상태여서 와인딩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노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많이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파사트 GT의 드라이브 모드는 이 기어 레버 왼쪽 편에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평 방향입니다. 가평 방향 우회전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에코와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이제 개인 설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노멀 모드에 설정을 해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는 오른쪽으로 쳐줬을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모드로 들어갑니다.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앞쪽에서 40km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시로차. 아래로 내리면 다운시프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올리면 업시프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속을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면 계기판에 이제 이 변속을 몇 단을 체결해라는 게 숫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4단에서 다운시프팅을 해보면 3단으로 띄워준 상태에서 적정한 지금 단수는 5단이라고 표시를 해주죠. 연결되어 있는 내리막 구간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써서 기어 단수를 낮추는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단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속도는 브레이크로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조절 중인데, 내리막에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속기는 한번 내리면 스포츠 프로그램, 다시 내리면 드라이브, 오른쪽으로 치면 매뉴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신호되기 때문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엔진을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소리나 진동이 없고요. 다시 이제 시동에 걸리면은 이제 디젤 엔진,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의 어떤 그 성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디젤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좀 이렇게 덜덜거리는 소리는 좀 들리는 편이고,
진동도 좀 미세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좀 편안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을 이제 하기로는 이제 타이어를 지금 이제 브리지스톤의 블리자드라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승차감 자체는 많이 이렇게 좀 딱딱하거나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노면을 이렇게 좀 지금도 노면이 이렇게 좀 별로 좋지는 않은 편이고,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걸 넘어봤을 때 이렇게 좀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은 이 패밀리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부드러운 어떤 하체 세팅 그리고 좀 편안한 승차감 쪽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직선 구간에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8호차부터 조금씩 간격 줄이겠고요. 저희 그 500m 전방에 60km 카메라가 있습니다. 60km 카메라까지 속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배열 다시 한번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력을 좀 내다가 앞차하고 거리가 좁혀져서 급정거를 해봤는데 이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옵니다. 앞차하고 충돌 경고가 들어오고요. 신호 정차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고속주행에 앞서서 파사트의 이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190마력의 최대 출력이고요. 토크는 이제 40.8kg 포스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출력은 3,500에서 4,000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게끔 되어 있고 토크는 이제 1,900에서 3,300. 그래서 실사용적인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서 가속의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좀 급격하게 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킥 다운을 했을 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킥 다운 시에 지금 한번 했고요. 또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토크감 있게 밀어쳐주는 느낌이 좀 디젤 엔진 특유의 힘이 느껴지고요. 지금도 속력을 좀 내보면 악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 엔진 소리가 좀 커지고, 그리고 나름 좀 이렇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니까 나름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어떤 느낌을 줍니다. 레브 매칭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디젤 엔진도 좀 많이 조용해졌네요. 예전에 이제 디젤 첫 차로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디젤 차를 좀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교하면은 디젤 차도 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대비는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아까 이제 와인딩 구간에서도 조금 이 시프트 패들로 조정을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5단 기어로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을 위해서 다운 시프팅을 해보면 지금 이제 파사트 GT에는 7단 DSG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과 7단 DSG 미션, 요 조합이 이제 파워트레인인데, 변속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운 시프팅, 업 시프팅을 전개했을 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변속기 성능은 전반적으로 좀 준수하거나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0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속기의 이제 퓨얼 커트, 업시프팅은 5,000rpm까지 수동 모드로 운전했을 때 이제 풀악셀을 전개하면 5,000rpm에서 이 기어단수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좀 스포티한 속력을 내는 어떤 그런 차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이 성능, 제원상 성능을 보면은 제로백이 한 7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2리터 터보 엔진의 7초, 디젤 터보 엔진의 7초면 아주 빠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 치고는 느린 것도 아니죠. 적정한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특성들은 이제 차량의 어떤 그런 사용 목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으로 쓰면서 조금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받고 싶을 때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을 넣고 다운 시프트 하고 업시 변속기 반응이 빠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이 간단한 어떤 그런 스포티한 어떤 그런 주행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포티한 느낌으로 좀 달려보면 초반 한 100km까지의 가속을 보면 디젤 엔진의 사운드가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지만은 낮게 이제 우웅 깔리면서 RPM을 올릴수록 조금 이렇게 좀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주면서 전륜구동차 치고는 이 토크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차체의 어떤 크기에 비해서 나름 경쾌하게 나간다 가속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패밀리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그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가끔씩 즐기길 정도의 어떤 그런 이 퍼포먼스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프트 다운 때 빨리 반응하고요. 시프트 업도 빨리 반응합니다. 바늘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속력을 낼 때 다운 후에 이제 악셀을 또 밟아보면 지연되는 느낌 없이 바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직결감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오르막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한번 오르막 올랐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오르막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력을 내보면은 조금 힘이 좀 딸리는 게 좀 느껴지네요. 오른쪽에 차량 합류되는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르막 올라갈 때 토크가 이제 쭉 받쳐주다가 어느 정도 속력 이상을 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의 어떤 정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제로백 7초 정도면은 일반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다이내믹한 어떤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한 가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파사트 GT의 이제 트림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 트림으로 들어오고요. 프리미엄과 프리스티지 그리고 프리스티지 포모션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가운데 트림이죠. 프리스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구동 방식이 앞바퀴 굴림입니다. 가장 이제 엔트리 프리미엄하고 프리스티지의 차이는 몇 가지 이제 옵션이 넣고 빠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스티어링 휠에 이제 이 시프트 패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스티지를 설정해야지 따라오는 옵션들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트래블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파사트 GT가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100km 카메라 있습니다. 중점을 둬서 이제 업데이트한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10km까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앞면과 측면부에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반자율 주행 레벨 2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써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는 직진을 하면서 이제 차가 앞에 있으면 속력을 줄여주고 다시 없으면 원하는 처음에 설정한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에 더해서 이 트래블 어시스트까지 같이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악셀과 브레이크의 조작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자동으로 이제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요 메뉴에 들어오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IQ 드라이브의 기능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설정에 들어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전방 충돌 경고와 이제 ABS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그리고 차선을 유지해주는 거와 그다음에 후측방에서 차 다가오는 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차량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는 왼쪽 스티어링 휠의 이 아래 부분에 세트 표시를 누르면은 이 차로 그대로 유지해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오른쪽에 이제 이 속도계와 차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요걸 누르면, 이 스티어링의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파사트가 새로워진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폭스바겐이 지금 IQ를 앞에 붙이네요. 그래서 IQ 라이트와 IQ 드라이브, 그리고 IQ 인포테인먼트 요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일단 뭐 IQ 라이트는 이제 밤의 어댑티브 라이트죠. 그래서 차가 코너링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고,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체험이 안 되고, 또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손을 터치하지 않고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해 본 거는 이제 IQ 드라이브, 그래서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레벨 2에 해당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곧 전기차를 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을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형 파사트에 적용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량의 이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체험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폭스바겐의 이 반자율 주행 기능도 꽤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작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 파사트를 타고 이제 산길과 고속도로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행을 했고, 기본적인 이제 승차감이나 그리고 어떤 가속의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델 자체는 사실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디젤 엔진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인데, 어떤 그 디젤 엔진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유럽형 파사트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전기차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죠. 전기차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크고, 그리고 또 최근 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생활에 완전히 밀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직도 이제 연비, 그리고 이제 고효율, 그러니까 장거리를 운행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젤 차가,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젤 트림들이 이제 군데군데 나오죠.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파사트는 디젤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파사트의 이제 기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사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려 보자면, 아주 이제 젊은 계층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연령대가 있고, 이제 가족이 막 생겨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런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뭐 거꾸로 또 연령대가 좀 높은 뭐 은퇴한 노부부라든지, 이 차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뭐 아주 고성능이라든지 뭐 SUV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정통 세단이면서 이 정통 세단의 어떤 느낌이면서 이제 수입차의 어떤 그런 준수한 기본기, 이런 것들도 누리고,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범용성 있는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사트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주 기본기가 뛰어난 차라는 생각이 들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차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젠틀 컨셉이긴 하지만은 뭐 이 와인딩에서는 좀 더 스포티하게 볼 수 있다, 방금 인스트럭터가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 뭐 이 달리기 성능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타이어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코너 구간에서는 충분히 속력을 낼 수도 있고, 이제 가끔씩 즐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으면서도 상거리 우회전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어떤 이 우리가 어떤 가성비라고 생각하면은 만족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